디자인을 실무에서요, 디자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하게 된 거는 2009년도 8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 내용은 추진 배경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크게 서울시가 디자인을 두 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 부분은 서울이 왜 뜬금없이 디자인을 들고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오래된 도시고 한 600년 전에 디자인하는 분들은 이제 그때 디자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도시개혁을 하는 분들은 그때 서울시가 도시개혁이 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큰 틀에서 보면 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왕과 신하가 코드가 맞아서 서울의 성곽을 터를 정하고 성곽을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4개 궁궐을 계획을 하죠. 그 기본 틀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그 서울의 고유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뭐 일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 만이라는 게 다른 어느 나라의 도시들보다 전쟁이나 이런 과정을 겪은 도시들보다 훨씬 더 많이 파괴가 되죠. 그야말로 우린 그래서 흔히 표현하기를 잿더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어서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정 레파토리일 거예요. 옛날에 고생했어, 배고팠어,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딴 거 신경 못 쓰고 오로지 집 짓는 것만 했어. 뭐 그런 과정으로 서울을 만들어 온 게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이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고유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뭐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뭐 어쩔 수 없지. 그 현실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를 겪어온 와중에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고민을 할 겨를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제대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수단으로서 디자인을 이제 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어상의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공공 디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공공 디자인 분야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디자인 산업 육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예전에 공장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없어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그 서비스 산업이 8년도 기준으로 87%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산업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울의 그런 산업 구조가 변화된 데에 대해서 서울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8가지 신성장 산업을 정합니다. 저거는 뭐 오로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 같은 그런 발전 과정을 거친 도시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저런 산업들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패션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분야의 디자인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육성을 해서 서울의 그 산업의 경쟁력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울이 그 디자인 정책을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관 조직은 기업엔 그런 게 필요했겠지만 관 조직은 기본적으로 법이 있어야 일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이제 가장 위에는 헌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뭐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법이라는 테두리 하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공무원 조직이고 국가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떼풀까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이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법이나 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라는 조직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자인의 기본 이념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디자인을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연회라든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는 디자인을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회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 각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우선 이제 공공 분야, 그러니까 공공 분야라 하면 뭐 말은 거창한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 공간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목표가 지금 정확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난 기간 동안 있어 왔던 일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지시설 디자인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 유형인데 6개는 뭐 청소년, 아동, 여성, 장애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서울시의 그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이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 10,000개를 큰 틀에서 6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유형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넘겨주면 그쪽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개선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또는 뭐 아주 간단하게 그 인테리어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그걸 참고로 해서 디자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게 되겠고요. 거기에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라는 기관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바로 동주민센터입니다. 흔히 말하면 동사무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넷으로 많이 되겠지만 예전에는 툭하면 동사무소로 가가지고 뭐 서류 떼고 서류 떼러 많이들 갑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동사무소를 정확한 명칭은 동주민센터입니다.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센터를 내부에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신축을 할 경우에도 그런 기본적인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참조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것 중에는 그 사회적 약자로 리폼 제품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라든지 리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사업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매우 적어서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 좀 선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해서 기업이 됐든 또는 디자이너가 됐든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나 또 휴지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으로 어떠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걸 좀 뺄까 놔둘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디자인한 건 아니고요. 기업에서 디자인한 거를 지금 그림으로 올려놨고, 요거는 그 서울시에서 한 일이 이거를 사서 운행을 하고 저희 디자인 쪽에서 한 일이라고는 여기 있는 그래픽하고 컬러 계획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요거는 저희가 했다고 약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 버스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버스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1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전기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전거를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그런 쪽의 디자인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뭐 혹시 사용한 분 계시길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강남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강남구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강남구가 워낙 돈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아주 저런 걸 선도적으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이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없는 돈에 저걸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제로 자전거가 요즘에 비싼 것들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좀 사용을 하려고 하면 마땅히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뭐 몇백만 원 하는 자전거를 그냥 길거리에는 조그만 자전거 보관대 그냥 매달아 놓으면은 불안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걸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공간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디자인 서울 거리라는 게 있어요. 한 30개 정도가 이제 실행이 됐는데, 원래 30개 하고, 처음에 이제 오픈 개관 테이프 커팅을 해서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20개 더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50개까지 하려고 하다가,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 30개만 하고 이제 끝났죠. 아까 이제 그 서울의 일상 공간에 관한 디자인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도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잠자고 일하고 먹고 이걸 빼면 대부분은 이 보행로를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이 공간을 걸어서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곳을 걸어서 직장으로 가고 이곳을 걸어서 점심 먹으러 가고 점심 먹고 나 다시 이리로 가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도 이리로 먼저 가지요. 그 다음에 술 먹고 술 취해서 잠을 자도 여기서 자고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이 공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저 공간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입니다. 저가 이제 서울시 오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연말이죠. 연말에 예산 나오면 쓸 데가 없으니까 보도블록이나 뒤집어 엎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현실로 구현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행정 체계라는 게 벼랑간에 돈 남으니까 쓸 때 찾아보자 이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돈 남았다고 이렇게 연말에 가서 쓸 데 없으니까 저런 데 막 이리저리 쓴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디자인 서울 거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공원도 물론 사용 많이 하고 뭐 한강도 가고 뭐 여러 군데 많이들 가죠. 그러나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남산이 됐든 한강이 됐든 북한산이 됐든 동네 작은 공원이 됐든 어쩌다 한두 번 들리지 매일 그걸 가지는 않죠. 그러나 이 공간은 매일 다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공간이죠. 공공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크게 보면 뭐 도시 계획이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게는 뭐 어떤 보도블록의 모양 또는 시설물이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부분까지 되게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정된 기간과 한정된 예산으로 과연 무엇부터 하는 게 필요할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쨌든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보행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 주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보행로를 새로 정비하는 사업을 옛날부터 많이 해오긴 해왔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들도 하시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저기에다가 디자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었던 거죠. 그래서 했는데도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칼라를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과도하게 길끝바닥에 LED를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해왔던 게 현실이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제가 얘가 제일 싫어하나 봅니다. 그러나 그 공법상의 공법을 뭐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전에 보셨던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5, 6년이 되면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 야 여기는 뭐 도로가 50년 됐대, 100년 됐대, 200년 됐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보행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한 게 바로 디자인 서울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다 치우게 해서 보행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눈 감고 걸어가도 뭐 어디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요철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걸 없애자고 하는 게 사실은 디자인 서울거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면 디자인 서울거리를 뭐 되게 멋있게 꾸미려고 했구나라는 이런 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이거는 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디자인 서울거리 초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들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를 뭐 빼라, 칠하지 마라, 빼라, 설치하지 마라 계속 그랬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디자이너의 스스로의 생각과 어떤 조형 원리를 자꾸 거기다 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거는 기업, 민간 기업하고 일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공공의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나의 생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거는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그게 첫 번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서울거리 가서 보면은 별로 볼 게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시설물은 도시라는 큰 단위에서 보면 사실은 아주 미세한 점에 불과한 것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물에 너무 힘을 많이 줬습니다. 사실은 오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지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거고 간판 정비는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 없는 보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거는 그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휠체어 사용자하고 장애인들 간의 그런 그 인식의 문제들이 있어서 약간 좀 복잡했는데 그걸 좀 구분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행로보다도 사실은 차량이 진입하는 게 우선이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자동차는 아무 장애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여기를 가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결코 사람 친화적이거나 사람이 우선 공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사람 진행 방향으로 해서는 단차라든지 그거에 없이 장애물도 없이 완전하게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대신 자동차는 한번 고개를 넘어가도록 한 겁니다. 이래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안쪽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비싼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한번 덜컹거리나 기분 나쁘다. 뭐 그런 민원이 사실 상당히 생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적용을 해나가고 있고요. 뭐 공간이 되면 가능하면 저런 소공원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도 같이 정상인과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니버설 개념을 적용한 그런 벤치 디자인 공모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사인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을 이제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건 이제 강남에 서울 그 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동에도 있고 구로동에는 거기 디지털 단지 디자인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하고 디자인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게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마포에 있는 디자인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에 있는 그 디자인 지원 센터입니다. 예전에 그 동대문에서 해화동 방향으로 올라가면 그 2대 목동병원이 있던 자리에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소재라든지 디자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예,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준비를 한 200호 정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나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